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위산이 안 나온 걸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사실 위산 저하증은 우리 몸의 전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전신의 영양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선돼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 저하증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산이 잘 나와야 미네랄도 흡수 잘 될 테고 소장에서, 그다음에 음식에서도 제균이 돼서 나쁜 균들이 죽어서 소장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장에 있는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소화 기능이 잘 돼야 장 누수도 안 생기고, 장 누수가 안 생겨야지 흡수 배설이 잘 되니까 전신 염증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 몸의 암이나 혹 질환, 아토피나 무슨 습진, 건선 이런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치료할 때는 위산을 나오게 하는 헬리코박터나 이제 장에 있는 균들을 제균하는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위산 분비를 시키는 방법은, 위산을 방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이니까 걔를 제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항생제 치료도 있고 천연 프로토콜도 하고 있죠. 항생제를 못 드시는 분들은 천연 프로토콜 하셔도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비용이 좀 더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항생제 자체를 못 드셔서 제균을 막 5년 10년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컨텐츠도 있죠. 헬리코박터 천연 제균 치료하는 거, 그것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그 논문도 나와 있고 몇 가지 논문을 갖다가 제가 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시면 제균율이 헬리코박터 제균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균이 되시는 분을 꽤 많이 제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에 대한 재감염에 대해서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한번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 헬리코박터를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위가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이 왔다, 장상비 화생이 왔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내시경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환자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분들이 꼭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위벽에 오는 염증 요인을 없애면 되는데, 위축이 됐거나 장상피 화생이 돼 있으면 당연히 위산이 덜 나오겠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헬리코박터니까 저걸 없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요인들은 이제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술이나 매운 거나 밀가루 음식이나 자기 전에 과식하는 거나 태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치료를 할 때 참조했던 논문을 보면 항산화제,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썼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비타민 C랑 효소제 이런 걸 가지고 1년 정도 치료를 하니까 위축성 위험이 한 10명 중에서 한 6, 7명이 조직 검사에서 좋아지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그거를 했더니 실제로 환자분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도 예뻐지고, 물론 음식 조절 잘하신 분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불치병은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갖다가 제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 요인을 제거하고 위축성 위험을 좋아지게 하는 효소제, 위산 대체제, 또 위벽 보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번 더 따로 자료도 제가 좀 더 찾고 보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제균도 하고 위축성 위험 이런 거는 이제 관리도 하고, 근데도 위산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산 분비되는 거는 이제 펩시노겐 검사를 보죠. 보통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검사를 보면, 펩시노겐 1이 있고 2가 있고 한데, 1은 위산 분비 보는 거고 2는 염증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산 분비를 얘기하니까 1은 70 정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70. 어떤 분들은 진짜 2, 30 나오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위산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을 좀 치료해서 복구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것들이, 우리가 애플 사이다 식초라든지 비타민 C도 효과를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펩신이나 베타인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조제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꽤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런 거를 쓸 때는 당연히 이제 식전에, 음식 먹기 전에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할 때는 드시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위산 역할을 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거고, 음식 드실 때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또 위산이 많이 희석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위에 자극 주지 않는 음식을 드시고, 갑자기 폭식한다든지 밤늦게 자기 전에 과식을 하고 주무신다든지, 소화 안 되는 글루텐,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단이 일단 돼야지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얇아진 위를. 그리고 위산도 점점점 잘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런 보조제를 일단은 사용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위산을 만드는 재료,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위산을 만드는데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아이오다인. 아이오다인이 뭐예요? 요오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분비, 위액이든 담즙이든 침이든, 침만 잘 나와도 위산 분비를 많이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요오드 보충제가 이 자체만 가지고도 위암이 줄어요. 이탈리아 논문을 보면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요오드 성분을 많이 먹는 사람과 산 속에 사는 사람, 요오드를 많이 못 먹는 사람과의 차이를 보면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더 적습니다. 그 얘기는 요오드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분비에는 요오드가 중요하니까 뭐 입 건조, 눈 건조, 피부 건조, 여러 가지 건조한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분비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위 건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연 결핍이 너무 많죠. 아연 제제를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아연 검사해 보면 결핍이 너무 많아요. 아연이 이제 갑상선에도 쓰이고 부신에도 쓰이고 상처 회복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데가 많거든요. 면역력에도 쓰이고. 근데 저게 소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연이 흡수가 잘 되는 킬레이션형이 아니면은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킬레이션형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연을 드신다고 하면은 사실 킬레이션형도 100%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한 50% 흡수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합쳐가지고 60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딱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양소를 플러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셀레늄은 400 마이크로그램이다, 아연은 뭐 60mg이다, 뭐 넘어가면 부작용이 온다,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알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드시는데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아연은 잘 드셔도 결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검색해보면 80%가 결핍이에요. 위산이 나오는데 아연이 꼭 필요한데 위산 안 나온다고 하신 분들 검색해보면 아연 결핍증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산화아연이나 이런 킬레이션 폼이 아닌 것들은 그걸 더해서 60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5? 뭐 이 정도? 한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연도 좋은 형태로 된 걸 잘 드셔야 위산을 만드는데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비타민 B1이 있죠. 비타민 B1이 이제 뭐 사이아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B1이 없으면 위산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B1이 들어간 종합영양제나 B군 같은 걸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옆에 솔트가 있죠. 솔트, 소금. 당연히 이제 위산은 산이니까 몸에서 염분을 너무 저염식을 하면 위산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오드, 징크, 아연, B1, 소금 이런 거가 너무 안 드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산 만드는 재료,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줘야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요. 좀 외국 사람들처럼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서 먹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막 너무 급하게 먹고 막 먹방 같은 거 봐도 완전히 삼키잖아요. 그냥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 정말 프랑스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오래 먹어서 레스토랑에 모래시계 있잖아요. 2시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그럴 정도까지는 뭐 천천히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위산이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를 볼 게 아니라 전신적인 에너지를 봐야 돼요. 몸이 피곤하고 대사가 안 되고 몸에 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가고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리가 위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산이 안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몸이 피곤한 분들은 그게 부신피로든 성장 호르몬 결핍이든 갑상선이 떨어져서 몸이 춥던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가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던 몸의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던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진 것들, 이거를 교정해주면 위산이 잘 나옵니다. 소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몸이 대사가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왕성하게 뭔가를 소화시키고 그걸 흡수시키고 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몸은 힘이 드는데 뭐 위만 활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 좋아지려면 몸의 전반적인 대사가 다 좋아져야 돼요.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고 체온도 올라가야 되고 세포도 활발하게 에너지 ATP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돼야지 이제 뭐 간에서도 뭐 담즙을 잘 만들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도 잘 만들고 위산도 더 나오고 위장 운동도 잘, 움직임도 잘 되는 거고 소장에서 흡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전신적인 에너지 저하가 있는 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것이라고 이제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만드는 영양소, 재료 결핍 요거랑 전신적인 에너지가 저하된 거를 교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검사를 안 해보기 때문에 몰라요. 영양제 계속 먹고 있는데 결핍인 분들 많단 말이에요. 더 먹어야 되는지 이 제품이 맞는 건지 흡수가 되는 건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사를 갖다가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들이 흡수가 잘 되는지 그 대사가 되는지 이게 지금 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사실은 혈액 검사를 하는 기능학 선생님들이 잘 알아요. 매일같이 검사를 해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먹는 영양제 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뭐 12개씩 드시는데도 결핍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챙길 거는 위산을 만드는 재료 영양소 요거 생각보다 더 충분히 잘 드시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걸 올릴 생각을 하자. 전반적인 에너지 저하된 거는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에 나와 있으니까 뭐 부신피로든 갑상선이든 유기산 대사든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 위산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펩시노겐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혈액 검사 하시면 나오니까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위산을 분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정보들을 저희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다들 안녕.